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도순사의 책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 그 도순사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선박이 그 항구에 입출항할 때 그 선장들은 그 항구의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항구의 사정을 잘 아는 도순사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순사가 이제 고수입의 최고의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도선을 하던 중에 도선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도선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선사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아 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도선사가 뭐 책임이 일부 인정되는 그런 판결들이 나와서 도선사님들이 상당히 이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도선사의 책임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도선 계약 관계에 있는 선박 소유자와 도선사 사이의 문제입니다. 도선을 하던 중에 보텀 타치를 해서 선저와 선박이 부딪혀서 그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도선 계약에 따라서 도선사와 선박 소유자 사이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 외에 선박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도선 중에. 그러면 상대방 선박이 침몰했다 그러면 상대방 선주가 도선사나 또는 그 선박을 상대로, 도선사가 선사했던 선박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불법행위 관계가 되는 거죠. 이때는 어, 그, 그 상대방과 도선사 사이에 어떤 계약 관계 없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장과 선장, 선박 소유자와 도선사 사이에서는 도선 약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이죠. 두 사람 사이에 도선 중에 도선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도선사의 책임은 도선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끝내겠다 하는 약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선사의 책임은 도선료로 책임이 제한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도선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도선료가 뭐 한 그 도선의 경우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도선 사고가 도선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과실로 인해서 도선사가 도선 사고를 야기했다고 한다면은 도선사는 전액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울산에서 도선 하던 중에 그 도선 사고가 발생했는데 1심 법원에서 야, 이건 도선사의 중과실이다. 도선사가 도선점보다도 앞서 이제 하선을 해버렸고 선장이 조선을 하다가 그 항 내에 있는 뭐 기름 관련된 그 파이프라인을 부딪혀서 큰 사고가 났는데 아, 그 부산 동부지방법원은 이 경우에 도선사의 중과실이 있다고 봐서 그 도선약관의 도선사의 책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 가지 않고 도선사가 그 선박 소유자와 합의로 사건을 종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진 브리스베인이라는 그 사고가 한 5, 6년 전에 그 일본에서 있었고 이것이 이제 항소심까지 갔다가 일본의 최고 법원에서 그 종결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일본의 그 세도노 아이카이라고 제그 그 굉장히 좁은 해역도를 지나가는 항로가 있는데 이 내해 도선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내해 도선사가 도선을 해서 이제 어떤 항구로 이제 들어가는 중에 그 부위의 번호를 착각을 했습니다. A 부위를 B 부위로 착각을 해가지고 배를 일찍 트는 바람에 배가 좌초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진해운에서 이 도선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이 도선사는 일본 도선 약관도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이 약관을 근거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 한진해운에서는 이 도선사가 그 도선 하게 되는 그 항로상의 부위의 이름을
번호를 잘 몰라서 사고가 나는 건 이건 중과실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1심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도순사가 이제 그 중과실이다 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됐는데 이제 오사카 고등법원에 가서는 오사카 고등법원에서 이 도순사의 그 주요 업무라는 것은 BRM 그러니까 브릿지 선교의 선장 항해사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BRM 상의 선장이나 항해사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었다면은 도순사에게 중과실을 묻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 판결 내용을 보면은 그 출항해서 선장이 전혀 도순사에게 뭐 도순할 배에 대한 사정이라든지 당시 항해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항해사도 마찬가지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이 도순사는 그 도순 사고가 그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그 도순사는 도순 약관에 의한 책임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외에 그 도순사 협회에도 그 불법행위 청구 또는 사용자 책임을 물었습니다만 일본 법원에서는 1심, 2심 모두 도순사 협회는 그 도순사의 사용자가 아니다. 그저 이제 도순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협회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해서 도순사 협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법원까지 갔었는데, 즉 일본의 최고법원까지 갔었는데 최고법원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더 이상 재판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그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로서 종결이 된 그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일본 그 도순사 협회에서는 일본 정부와 상의를 한 다음에 고의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도순사가 약관상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고의나 무모한 행위가 있었을 때 책임 제한을 할 수 없다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문구를 바꿨습니다. 무모한 행위는 중과실보다도 더 중하고 그 고의보다도 낮은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 상태로서 도순사고를 발생시키는 예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도순사들에게 이제 유리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순사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